빔 프로젝터가 없기 때문에 말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할게. 적당히. 자, 일단 저번 시간에 2번까지 했었지? 514번에 2번까지 했었지? 그래서 3번부터 가볼게. 얘가 바로 뭐야? 대충 눈치챘지? 바뀌었네. 여기가 4이고 여기가 6이고 Q가 X가 2라는 조건이야. 얘네 둘 다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X가 포함된 어떤 이제 X에 따라서 참고짓이 달리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해. 그래서 둘 다 조건인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P 대문자 해가지고 진리집합을 쓴 게 2다. 뭐야? 얘 해집합이지? 얘를 풀면 X는 몇이 나와? 2가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얘를 풀 거는 없고 그냥 X는 2라 그랬으니까 그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2라는 소리. 그래서 해집합은 2. 그래서 P와 Q가 서로 어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그냥 같지? 서로 같으면 뭐야? P면 Q이다도 성립해. P가 Q에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도 성립해. 한마디로 P하고 Q는 같다. 이런 경우면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었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바꿔도 상관이 없다. 알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3번이 필요 충분 조건이고 그 다음에 515번에 1번. 자, PQ가 현재 이런 상태래. 문제 위를 봐봐. 문제 위쪽에 있는 문장을 읽어봐. P 교집합 Q가 P래. 자, 오늘도 봤잖아. 그지? 1 테스트 봤잖아. 그지? 이게 무슨 말? 그렇지. 누가 누구에 포함이 된다? 잘했어. P가 Q에 포함이 된다. 아주 잘했어. P가 Q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교집합을 하면 그냥 교집합을 하면 여기에서 작은 녀석 둘 중에 하나가 나왔을 때 교집합은 무조건 작은 녀석을 도출해낸다. 그래서 작은 녀석이 큰 녀석 안에 속한다. 이렇게 포함된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얘를 명제로 따지면 어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고 Q이면 P이다는 거짓이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얘가 아직 거짓인지는 모르겠어. Q가 P에 포함이 되면 얘도 참이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가 거짓이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한다면 이응 충분 조건이다. 그지? 누가 누구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겠지? 아직 개념 단계니까 해줬어. 자, 그래서 1번에 뭐라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거기다 그렇게 바로 적으면 돼. 됐지? 그 다음에 내가 P면 Q이다가 지금 현재 참이잖아. 이게 두 줄짜리면 참이다 라는 말이라 그랬지?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두 줄로 쓰면은 참이다 이런 뜻인데 얘를 갖다가 뭘로 바꿔? 저번 시간에 봤지? 배우 명제로 바꿔. 배우 명제로 바꾸면 어떻게 바꾼다 그랬어? 얘는 그대로 두고 우리 마치 집합에서 동치 변형하듯이, 그지? 얘를 Q의 여집합으로 바꾸고 얘를 P의 여집합으로 바꾸듯이 얘를 그냥 부정해가지고 서로 바꿔서 쓰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얘를 부정해서 쓰면 not Q, 얘를 부정해서 쓰면 not P. 자,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지? 됐지? 자, 그래서 not Q이면 not P라도 뭐다? 참이다. 정방향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not Q가 not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겠어? 그렇지. 정방향이 참이니까 충분 조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쌤이 저번 시간에 이것도 알려줬지? 얘를 화살표를 마치 뭔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화살표가 마치 선물 같은 거, 돈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 누군가가 선물을 줘. 왜 주니? 자기가 충분하니까.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남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 부족하면 안 줄 거 아니야. 필요하면 안 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선 어때? 필요하겠지. 뭔가를 받을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not P의 입장에서 보면은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얘는 필요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가 충분 조건이면 하나는 필요 조건. 한쪽 방향만 성립할 때. 됐지? 자, 그래서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거기 네모 칸에다가 필요 조건.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역방향이 참일 때는 필요 조건. 그리고 뭔가를 받을 때도 필요하니까 받는다.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헷갈리게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어. 이렇게. 자,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사용하면 돼. 이제 쌤이 고등학교 때 실제로는 이 방법을 썼어. 선물을 주고 받는다. 알겠지?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진짜 명제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 예제 4번에 1번. 자, 여러 가지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요것만 볼 게 아니라 오른쪽의 문제도 조금 볼게. 자, 이왕에 오늘 칠판으로 하는 김에 여러 가지 보자. 자, T하고 Q가 있는데 T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 이거하고 동치인 게 아까 전에. 이게 성립하면 한마디로 XY가 실수면 무조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는 그랬어. 그치? 근데 이게 성립을 하려면 0이다가 성립을 하려면 둘 다 뭐 해야 한다? 0이어야만 한다 그랬지. 무조건 0이어야 된다. 이게 성립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얘가 이런 뜻이야. 얘가 이런 뜻이고 똑같은 뜻이다. 동치라고 생각하면 돼. 동치. 알겠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한 거야. x는 y는 0일 때 뭐가 성립하냐? x 곱하기 y가 0이냐? 라고 물어본 거야. 또 xy가 0이면 반대쪽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 xy가 0이냐? 라고 물어본 거야. 알겠지? 이런 명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발레를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진리집합을 따져볼 수도 있어. 알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밖에 없는 거야. x, y가 그냥 0,0밖에 없지. 그치? 근데 x 곱하기 y가 0이라는 뜻은 여러분 2차 방정식 해봤지? 다 2차 방정식에서 해가 나오는 원리 알지? 그때 처음 배웠다? 이거를 어딘가에서 배웠어 여러분. 이거 A, B가 둘 다 실수일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두 짝으로 인수분해해가지고 0이다라고 할 때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다 라고 해서 x는 5, x는 마이너스 1 또는 그렇게 붙잖아. 그치?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실수의 성질이야.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이거 배웠어. 먼저 이거부터 배웠어.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나오잖아. A 곱하기 B 실수 두 개를 곱했는데 0이 된다. 한마디로 너가 0이거나 A가 0이거나 또는 너가 0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XY가 0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 X는 0이거나 또는 Y는 0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진리집합으로 따져봤을 때 어떤 게 들어갈 수 있겠어? 뭐 X, Y는 당연히 0, 0도 포함하겠지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은 둘 다 먹어도 되지만 한쪽만 먹어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0 아니면 0이라고 할 때 한쪽은 0이지만 한쪽은 1일 수도 있는 거고 한쪽이 뭐 1만일 수도 있고 콤마 0일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0을 만족하면 되는 거지. 어떤 순서상이든지 간에.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구마구 모이게 되면 당연히 이런 걸 다 모은 진리집합은 요거 딸랑 하나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크겠어 작겠어? 크겠지. 됐어? 내가 지금 굳이 여러분들 조건제시법이 너무 숙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일부러 집합 표현을 뺐고 집합 표현 빼고 적은 거야. 알겠지? x 바 하고 하는 거 일부러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거는 딸랑 하나밖에 원소가 없는 거고 0,0. 얘는 원소가 지금 무수히하는 거지. 응? 그치?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어찌됐든 얘가 얘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정방향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정방향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가는 게 동그라미. 왼쪽으로 가는 거는 동그라미겠어? X겠어? 당연히 X겠지. 아니 얘가 동그라미라서 얘가 X인 건 아니고 봐봐. 진리집합이 얘잖아. 무수히 많잖아 얘는. 얘가 얘 포함만 되어 있지. 둘이 같지도 않지. 자, 얘가 얘 포함이 된다. 틀렸잖아. 그러니까 얘 옆방향이 X인 거야. X인 거야. 됐지? 자, 요렇게 하면 자, 위쪽에 정방향이 동그라미에 자, 요쪽에다가 뭘 적자? 충분. 되겠네? 이 방법만 계속 써와. 한번. 진짜 잘 돼.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거는 사실 수학적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더 쌓아야 되기는 해. 알겠지? 이건 어쩔 수 없다. 내가 이게 성립하게 하는 어떤 진리집합과 이게 성립하게 하는 어떤 진리집합을 구하는 거. 그게 일단은 되어야겠지. 됐지? 아니면은 얘를 만족하면서 얘 만족 안 하는 발레를 찾던지 이런 거. 이게 발레지? 얘에서 얘 뺀 거. 진리집합 얘에서 얘 뺀 거. 이런 게 발레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찾는 능력을 기르든지 어쨌든 간에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쨌든. 명제가 여러분이 처음에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야. 수학적 지식이 조금 벌써부터 없었으면 채워나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이미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지. 포기하면 안 돼. 항상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채워나가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충분 조건 이렇게 적으면 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됐지? 그것만 말하라고 그랬잖아. Q는 P이기 위한 뭐가 되는 거야? P로 조건 내는 거야. 알겠지? Q에서 P 방향으로 가는 게 X잖아. 여기다가 P료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자, 몇 번만 더 연습해보면 여러분 마스터하게 되어 있어. 봐봐. 자, 뭐부터 할까? 2번 보자. 그냥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다. 여기서 절대값이 붙어 있네. 여기에 P. 그 다음에 Q는 뭡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Y, Q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려까? 얘를 식 자체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얘로 무슨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을까를 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여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0이다 로부터 우리의 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요 x는 y는 둘 다 0이라는 사실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어려운 거긴 해.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절대값 안쪽에서 더한 거랑 이런 말이야. 절대값 안쪽에서 더한 거.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더한 거라는 말이지. 이거는. 자, 다시. 더해가지고 절대값 씌운 거랑 절대값 씌워가지고 더한 게 둘이 뭐하다? 같다라고 돼 있으면은 이거 뭐 말하는 걸까? 힌트. 그렇지. 부호가 서로 소스만 주면 다 알아. 근데 이게 어려운 거지. 해석해서 바로 이렇게 도출해내는 게. 그지? 내가 만약에 부호가 서로 달라. 여기는 5고 여기는 마이너스 4야. 더하면 1이잖아. 여기에다가 넣어봐. 5하고 마이너스 4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얘도 양수 5. 그 다음에 얘는 4지. 더하면 9돼. 만약에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 맞지? 부호가 어떨 때만 성립한다? 같을 때만 성립한다. 또는 0일 때. 알겠니? 둘 다 0일 때. 둘 중에 하나 0일 때. 둘 다 0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어차피 결과에 영향을 못 끼치니까. 그래서 되는 거야. 0인 것도 되는 거. 됐지? 대충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이 식 전체를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동치. 알겠지? 부호가 서로 같다 또는 0인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습니까? 자, 그럼 얘로 보면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쉼표니까 같거나가 아니라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의미 아닌 정수다. 의미 아닌 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 의미 아닌 실수. 그냥 둘 다 의미 아닌 실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의 포함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응? 포함 관계. 부호가 서로 같다. 같으면 의미 아닌 실수냐? 물어보는 거. 자, 그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먼저 써놔. 준비를 해놔. 부호가 서로 같으면 의미하는 실수다. 많이 틀리네. X지. 왜? 판례가 있잖아. 부호가 서로 같다고 해서 의미하는 실수가 아니라는 법이 있잖아. 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어도 부호는 서로 같지. 근데 의미하는 실수가 아니지. 음수지. 맞아? 이런 거 하나 찾아내면 되잖아. 그럼 당연히 거짓이다는 생각할 수 있잖아. 참인 건 모르겠고 거짓이다. 됐지? 거짓인 건 증명하기가 쉬워. 발레 하나 찾으면 끝나거든. 자, 그 다음에 의미 아닌 실수야. 둘 다 의미 아닌 실수야. 그럼 부호가 서로 같다. 만족해야 돼. 또는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또는이라는 건 뭐야? 앞에 있는 거 아니면 뒤에 있는 거잖아. 짬뽕 아니면 짜장면이잖아. 짬뽕을 먹어도 되고 짜장면을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거만 만족해도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의미 아닌 실수야. 둘 다. 그러면 부호가 서로 같다. 맞잖아. 다른 거 없잖아. 달리 없잖아. 그래? 자, 그래서 그냥 포함 관계로 생각 안 하고 이런 거는 너무 많잖아. 포함 관계로 생각하면 너무 많으니까 포함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더 쉬워. 알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정방향이 참이면 무슨 조건?
아니 정방향이 거짓. 잘못 말해서 정방향이 거짓이면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필요 조건 거기다가 그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만 잘 되면 돼. 지금 여러분이 이거 판단하는 건 잘 되잖아. 이거 X면 필요 조건이다. 이게 O면은 충분 조건이다. 이건 잘 되잖아. 근데 어려운 게 뭐야? 이거. 얘가 어떤 뜻인 건지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근데 그게 되면 사실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정말 쉬워져. 내가 그냥 정방향 거짓이고 역방향 참인 걸 보였으면 너 필요 조건. 그냥 판단은 끝나거든.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는데 이런 걸 지식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쌓아나가면 돼. 잘해봤자 내가 지금 아까 전에 예시로 든 거 이거잖아. 이게 또 나왔잖아. 그지? 이거 몇 번 해보다 보면 이게 반복돼서 나타내지는 패턴 같은 거다라고 보여져. 알겠지?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해. 이 명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넘어가. 이게 516번에 보자. 이런 느낌이야. 516번은 유사 문제 있잖아. 거기에서 차라리 3번을 하자. x 플러스 1은 2대 p가. 그치? p 명 조건이. 그 다음에 q 조건은 뭐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예. 됐지? 자, 그러면 뭐야? x 플러스 1은 2다. 이의 해집합은 1. x는 1이니까.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p는 1 거거나. 그 다음에 얘 뭐야? 해집합이. 얘는 그냥 뭐야? 얘도 1이지. 얘도 해집합이 1이야. 둘이 뭐하니? 같지. 해집합이 같으면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무조건. 알겠지? 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써놓자.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그래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 그냥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뜻이다 라고. 동치야 그게. 알겠어? 이거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적어. P, 화살표, 양쪽 방향, Q 이렇게 적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둘이 무슨 관계? 동치 관계. 같은 뜻이다 이거야 말 그대로. P면 Q이다. P가 Q에 포함이 된다 봐.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다. 얘네 둘이 무슨 관계? 동치 관계. 필요 충분 조건 관계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알겠지? 이해가지? 자, 그러면 거기 중에서 또 어려운 거 있니?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1일 테스트 또 내가 부등식이 여러분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또 한번 내볼게. 자, 516번에 2번. 풀 시간 조금만 줄게. 유사 문제니까. 여기서 완벽한 개념은 파악하고 가야 돼. 한번 해보자. 한 1분만 줄게. 1분이면 충분해. 잘하네. 그럼 2번 풀었으면은 뭐 다른 문제도 풀고. 자, 의견이 지금 분분하게 갈려. 이러면 안 되는데.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가 지금 분분하게 갈리고 있어. 내가 보니까 맞다 틀리다는 얘기 안 했는데. 자, 얘 뭐야? x는 1보다 크다지. 얘는 이거지. 얘 자체지.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내면
2보다 크다가 이거지? 1보다 크다가 이거고 됐어? 누가 더 크니? 범위가? 포함 관계에서 누가 더 크니? 1보다 크다가 커? 2보다 크다가 커? 1보다 크다가 더 크지. 얘가 포함된 거지. 1보다 크다 이 범위 안에 얘가 포함이 된 거잖아. 얘가 포함이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Q가 좁은 거고 P가 넓은 거지.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게 참이라 그랬어? 좁은 데에서 넓은 데로 가는 게 참이라 그랬다. 그지? 그러니까 다시 하면 Q에서 P로 가는 게 참이다. P에서 Q로 가는 게 거짓이야. 맞지? 그럼 다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으니까 P에서 Q로 갈 때는 거짓, Q에서 P로 갈 때는 참.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필요. 됐지? 그래서 일부러 했어. 자, 연습하시면 되는 거야. 언젠간 되게 돼 있어. 그 옆에 518번 있지? 518번 해봐. 최종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그 모든 그 모임을 다 풀면 1, 2, 3, 4, 5번을 다 해석할 수 있으면 이 마스터한 거야 이거. 1, 2, 3, 4, 5번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 있으면 해봐 한번. 그 중에 부등식도 포함되어 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어차피 문제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고 왼쪽 게 P고 오른쪽 게 Q지 전부 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이 문장만 보면 되는 거야. 문장에서 이 사이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이렇게 해놔. 그래 놓고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어느 방향으로 참이고 어느 방향으로 거짓인지만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끝나 문제가. 알겠지? 좀 시간 많이 줄게. 민수가 왔어. 이것도 풀어. 맞았는데. 맞았다고요? 답은 맞았는데 왜 그 1번, 2번, 3번, 4번 다 한번 무슨 조건인지 정해줘. 그게 중요해.
헷갈리지 당연히. 여러분이 수학적 지식이 당연히 충분하겠어? 아니지. 아니니까 배우는 거잖아. 그지? 하나하나씩 채워나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한번 채워보자. 저 위에 있는 10의 배수, 5의 배수는 여러분 포함관계를 생각하는 거 이미 앞에서 했었잖아. 그지? 포함관계만 생각하면 어느 쪽으로 참인지를 쉽게 맞출 수 있다. 10의 배수가 더 많냐, 5의 배수가 더 많냐, 그거를 생각하면 돼. 5의 배수 중에서 10의 배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50, 15, 20, 25, 30. 10의 배수가 아닌 것까지 얘는 다 가지고 있어. 그지? 10의 배수는 당연히 포함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오른쪽이 더 큰 집합이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참. 왼쪽으로는 당연히 거짓이겠지. 역방향으로는 당연히 포함관계가 안 성립하잖아. 그지? 더 큰 쪽은 확실히 5의 배수니까. 큰 쪽이 확실하게 구분이 가면 우리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 말만 해주면 돼. 알겠지? 둘이 같으면 무조건 필요 충분 조건. 알겠지? 둘이 만약에 전혀 상관이 없어. 교집합이 그냥 교집합 포함관계가 없고 교집합 어느 정도만 존재하고 막 이런 식으로 1, 2, 3, 4, 5인데 한쪽은 진리집합이 1, 2, 3, 4, 5인데 한쪽은 6, 5, 6, 7, 8 이렇게 된다. 교집합이 5밖에 없지. 포함관계 없지.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무슨 관계?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오직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만 필요 충분 조건의 그 관계를 말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해줘야지. 여기 옆에다가 충분 조건이라고 쓰면 돼. 알겠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X는 1이고 Y는 2이면 말 그대로 X는 1이고 Y는 2라는 소리잖아. 그치? 1,2라는 소리. 그래서 그 1,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성립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하지. 1 더하기 2는 3. 당연히 성립해. 그래서 요거는 맞다고 해주면 되지. 다른 경우 있어? 없어. 달래? 없어. 그래서 X 플러스 Y는 3일 때 이제 역방향 생각을 해봐. X 플러스 Y가 3이면 무조건 X는 1이고 Y는 2일까? 아니잖아. 다 알잖아.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미지수 2개인 1차 방정식은 뭐를 짜서 표를 짜서 작성한다. 그 중에 뭐 1과 2도 있겠지만 얘 말고도 당연히 0이면 3이다. 응?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되잖아. 마이너스 1이면 4이다. 이런 거 다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풀이 큰 얘야. 풀이 큰 얘가 얘를 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X. 됐지? 역방향은 성립 안 한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해주면 됩니다. 됐지? 점점 되고 있지. x제곱은 y제곱이면 x는 y다. 이거는 어떨까? 그러면 x는 y면 역방향 먼저 하자. x는 y면 당연히 둘이 같으면 제곱해도 같겠지?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당연히 얘는 참. 근데 x제곱은 바꿔가지고 y제곱이면 x는 y다. 둘이 무조건 똑같을까? 느낌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잖아. 왜? 제곱근 씌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y 될 거 아니야. 하나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하나는 같을 수도 있고 하나는 다를 수도 있잖아. 그지? 만약에 x가 만약에 4야. 그러면 제곱해 x 제곱이 4라고 하자. x 제곱이 만약에 4야. 그러면 y 제곱도 지금 4인 상태인데 x는 2고 y는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부호가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x는 y는 참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야? 거짓. 자, 그러면 얘는 정방향은 거짓이고 역방향은 참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조건이 된다? 필요 조건이 된다. 문제에서 찾는 것은 바로 3번 필요 조건. 됐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4번, 5번하고 좀만 쉬었다 할게. x가 2보다 크면 x제곱은 4보다 크다. 어때? 맞는 내용이지? 이거에 대해서 뭐 깊게 따질 필요는 없지. 굳이 깊게 따지자면 이거야. 이것까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해집합은 뭐냐면 x가 2보다 크고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풀어버리면 되잖아. 2차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되잖아. 이게 해지. 여러분, 큰 작자. 큰 작작 해가지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지금 얘를 데리고 있는 형태네. 맞아? 포함하고 있는 형태. 쟤를 얘가 데리고 있어. 심지어 뭐까지 있어? 얘까지 있어. 그러니까 얘가 더 풀이 큰 얘지. 응? 규모가 더 큰 얘고 얘가 더 작은 얘지. 그럼 당연히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갈 때가 참,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갈 때는 거짓.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도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계속 할 거야. 알겠지? 이게 돼야 돼. 진짜 시험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둘 다 0보다 크면 뭐 당연한 소리지. 더하면 양수고 곱하면 양수다. 너무 쉽잖아. 자, 그러니까 얘 맞자. 근데 역방향은 조금 어렵지. 어렵게 느껴지지.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 곱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잖아. 그지?
곱해서 0보다 크다. 양수라는 소리는 x와 y의 뭐가 같다? 부호가 같다는 거 알지? 부호가 같다. 그러면 잘해봤자 두 가지야.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 x는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이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얘의 해집합에 얘네 둘이 포함이 되지. 이 중에서 얘가 여기 있지. 됐어? 누가 더 큰 쪽? 오른쪽이 더 큰 쪽처럼 보이는데 이것만 만약에 있었으면 정방향만 참일 텐데 얘가 있지. 지금 이 말이야. 둘 다 양수거나 또는 둘 다 음수여야 돼. 하나가 양수일 거면은 둘 다 양수여야 되고 하나가 음수일 거면은 둘 다 음수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둘이 더해서 뭐가 된대? 양수가 된대. 무슨 말이니? 이거지. 둘 다 양수다 이런 말이야. 둘 다 음수면은 더해서 음수 되잖아. 얘일 순 절대로 없어. 얘라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만 되는 거야. 얘는 지금. 그러니까 동치야.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이게 이 문장의 동치야. 알겠지? 똑같은 말이 된다고. 따라서 얘하고 얘는 그냥 같은 거잖아. 같은 말이잖아. 따라서 정방향도 참이고 역방향도 참이면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잘했어. 너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한번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알겠지? 그 뒤에도 문제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고 오늘 나머지 스프린트에도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연습해보시면 돼.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지식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당장은 당연히 되지 않겠지. 이게 얼마나 많은데 양이. 수학적 지식의 양이. 그지?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은 언젠간 다 되게 돼 있어. 선생님처럼. 자, 그러면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또 진행을 해봅시다. 동치 변형을 할 거입니다. 동치 변형. 동치 변형. 거기 예제 5번에 보면은 not p는 not q에다가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이렇게 적혀있지. not p는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집합의 포함 관계로 따지면 얘가 얘보다 좁다라는 의미잖아. 좁은 데에서 넓은 데로 갈 때 우리는 충분함을 느끼지. 그래서 좁은 데, 넓은 데. 한마디로 이렇게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참이다? 정방향으로 가는 게 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제.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사실 다 만족이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정방향으로 갈 때 참일 때 충분 조건이라는 거를 역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나는 만족을 한다. 자, 그래서 이걸 만족을 하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바로 이거 낫은 좀 그렇잖아. 낫은 좀 미숙하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무슨 명제로 바꿔? 대우 명제로 바꿔야 진짜 참 해석이 가능하지. Q이면 P이다. 얘한테 부정하고 얘한테 부정해서 그대로 쓰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게 대우 명제인데 대우 명제도 항상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오른쪽 정방향으로 가는 게 여전히 참이 된다 라는 뜻이야. 알겠니? 자, 그럼 이게 성립할 때 작은 데에서 큰 데로 가는 것이 참이니까 Q가 진리집합이 P에 뭐한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다음 시간에 1일 테스트 이거 본다고 또 난 동치 변형을 쓰려면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동치 변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 왜? 다 나오니까. 이게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 그치? 얘를 바꾸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 여러 바강 안에. 알겠지? 뭐야? Q 빼기 P는 공집합. Q 교집합, P의 여집합은 공집합. P 여집합, 합집합. 아니 반대로 적어버렸네. Q 여집합, 합집합, P 전체 집합. 그 다음에 Q 합집합 P는 P, Q 교집합 P는 Q. 자, 그 다음에 바꿔서 쓰면 아까 전에 봤었던 대우명제에 대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P 여집합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다 되지.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다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보자. 거기 항상 옳은 거 한번 찾아보래. P 교집합 Q 여기지. P 교집합 Q는 뭐야? Q지. 1번 틀렸고. 확인했지?
그 다음에 2번 P 합집합 Q 여기지 뭐야 T지 근데 여기는 Q라고 나와 있어 거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P는 Q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기서 좁은데 넓은 데도 확실히 구분되어져 있는데 맞아? 좁은 데에서 넓은 데로 가는 게 참이다라 그랬어 둘이 같아야 말 그대로 진리집합도 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3번도 당연히 틀린 소리다 이게 맞는 소리야 Q가 T에 포함이 된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4번 P 빼기 Q는 공집합이다 뭐야? Q 빼기 P가 공집합인 거지 틀렸어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이 정답이 되는데 P 합집합 Q의 여집합 어디나? Q 여기 있다 P 합집합 Q의 여집합 여기 이제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해서 답 5번 찾으시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의미에 이런 게 나타나면 바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치 변형을 싹 적고 가야 돼 알겠지?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렇게 다 적고 가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오른쪽에 519번 지금 한번 풀어보자 519번 같이 풀고 가자 한번 지금 풀어봐 이거 지울 동안에 자 시원하니까 좋다 생각이 잘 되네 더우니까 막 생각도 안 되고 519번 3개지 3개 PQR 이런 거는 어떨까? 그러니까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나?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지? 필요 조건이라 그러고 딱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 세워서 어느 쪽이 참?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참 됐지? 이쪽이 X 거지? 무조건 이렇게 바로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not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자 그러면 정방향이 참이고 역방향이 거짓이다 바로 이렇게 하셔야 돼 자동으로 됐지? 그래야 뭐가 파악이 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파악이 되잖아 그치? 자 P가 여기서 P에서 Q로 가는 게 참이니까 P 쪽이 좁은 쪽 Q 쪽이 넓은 쪽이잖아 맞지? P에서 Q로 포함이 된다 P가 Q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됐지? P가 Q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R이래 not Q는 Q의 여집합이며 not R은 R의 여집합이지 한마디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그러면 이거를 바꿔가지고 놔야지 우리는 여집합이 싫으니까 자 R이 Q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이렇게 동치변형으로 됐지? 대우야 대우 이게 대우야 여기서 대우로 바꾼 다음에 해석해도 돼 대우로 바꾸면 R에서 Q로 가는 게 참 Q에서 R로 가는 게 거짓 이렇게 되잖아 그치? 똑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았을 때 우리가 R이 Q에 포함이 되고 P가 Q에 포함이 되니까 일단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P 합집합 R이 Q에 포함이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자 다시 이렇게만 말하면 모르잖아 그래서 전체 집합 U Universal Set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집합 안에 P가 더 크게 Q에 P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누구도 R도 Q에 포함이 된대 근데 여기에서 P와 R의 관계는 몰라 그래서 P가 요 안쪽에 들어있는 건 확실한데 R도 요 안쪽에 들어있는 건 확실하나 P와 R의 관계는 몰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솔직히 몰라 그치? 근데 만난다고 그냥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본 거야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P와 R을 합하면 합집합을 하면 마찬가지로 어디에 들어있어? Q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꼭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 그림으로 파악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요게 참이다 옳은 말이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 3번은 아니지 3번은 그러니까 3번이 옳으니까 답이 아닌 거지 그치? 그럼 뭐야? 일단 보자 P가 Q에 포함이 된다 1번 하나하나씩 할까? 여기에서 3번 이거 찾았고 1번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번 여기 있고 그치? 다 찾았지? 1번, 2번, 3번 참이라는 거 다 찾았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넘어가고 5번 자 5번으로 가시면 얘의 동치 변형이 있지 요거를 여집합 씌우고 요거를 여집합 씌워서 거꾸로 요렇게 성립한다고 보면은 이게 5번이지 그치?
자, 그래서 5번까지 맞는 거 확인했으니까 답은 일단 4번 이렇게 되는 건데 4번은 뭐라고 적혀 있어? P 교집합 Q는 R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당연히 틀렸지.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P 교집합 Q는 그냥 뭐야? 작은 거 P지 P. 그래서 P 교집합 Q는 그냥 뭐다? P 적어놔. P 교집합 Q는 그냥 P야. 포함 관계잖아. P가 Q에 포함이 되잖아. 그림으로도 파악이 되지. P하고 Q가 겹친 부분은 P다. 이렇게 P가 R에 포함이 된다고 말한 건데 P하고 R은 서로 소일지도 몰라. 심지어 교집합이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고 P가 실제로 R에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R이 P에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둘의 포함 관계는 전혀 몰라. 알겠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자, 그래서 당연히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런 느낌이야. 동치변형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가고 이제는 명제랑 같이 엮어서 풀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여기에서 이제 3단 논법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역과 대우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긴 하지. 요거는 이제 요거 하면은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끝난다 진짜. 이제는 우리 말로 하는 어떤 수업이 될 거야. 말로 하는 증명하는 그런 수업이 될 거야. 자, 일단은 6번 이거 할 때가 재밌어. 뒤에는 이제 좀 이론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 증명하는 내용이 나와서 별로 재미가 없을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과 4 사이이다. 그 다음에 Q는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 자, 그랬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해서 P는 뭐야?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바로 이렇게 적어야지. 그지?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여기는 X. 역방향 X. 하시면 되지. 만약에 이 녀석까지 참이었으면 B로 충분 조건 될 테니까 틀리게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명제 상관관계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좁은 쪽이 어디? P. 바로 그냥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생각을 하셔라. 그거밖에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좁은 데에서 큰 방향으로 갈 때가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됐지?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로 제대로 설명을 하면은 P가 Q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부등식의 포함 관계로 설명하면 얘 안에 얘가 들어있다. 얘가 얘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얘를 한번 풀어보면 뭐가 나와? 절대값 어떻게 푼다? 세 글자. 세 글자. 맛있는 사이다. 그치?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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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x의 절대값이 오른쪽에 있는 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선생님이 어떻게 아나요? 양수일 수밖에 없어. 얘가 양수가 아니면 어쩔래?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절대값이 있어? 없어. 절대값은 최소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맞지? 여기에서 비교하는 대상이 음수면 안 돼. 자, 그래서 무조건 여기 있는 건 양수라고 생각을 가정을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얘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해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됐지? 여기서 만약에 a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해는 없어. 왜? a가 만약에 음수면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5야. 이런 게 있어? 없지. 없는 거야 실제로. A가 만약에 음수면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어 이 식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 집합을 놔주면 돼요. 쉽지?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뭐 하면 돼? 무슨 짓을 하면 돼? 얘가 얘에 포함이 되도록 하면 돼. 교집합 아니야? 포함 기호를 반대로 쓴 거야? 아니 역으로 쓴 거야? 이렇게 뒤집어서. 자, 그래서 수직선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해. 좋아. 제발 1일 테스트에서도 했잖아 여러분. 얘가 얘지. 노란색. 했어? 이런 관계를 성립시키면 이 그림이 그려지게 하면 내가 A 값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점 마이너스 A, 여기가 점 A. 이런 말이라고 지금.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작다. 그냥 이 그림 그대로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A가 얘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A가 4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하면은 끝. 등호 성립이 안 해. 마지막에 등호 여기. 이제 그게 문제지. 아니 최소한 여기까지 오셔야 돼. 알겠지? 등호 성립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시험에 계속 나오던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려워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해. 알겠지? 가정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거라서 어려워할 수도 있어. 안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를 하는데 어떻게 해? 그지? 될 때까지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여기가 점 찍혀 있고 여기가 뻥 뚫려져 있어. 심지어 여기 뻥 뚫려져 있고 여기는 점 찍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둘 다 점 찍혀 있으면 무조건 등호 붙는다. 둘 다 뻥 뚫려 있어도 등호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진짜로 생각을 해야 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과 겹쳤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겹쳤다. 겹쳐도 이 포함관계를 성립을 시키냐? 성립시키면 등호가 붙어도 되고 성립 안 시켜? 그러면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점 찍혀 있는 게 여기로 왔다고 생각해봐. 점 찍혀 있는 게 지금 더 큰 거지? 더 거대한 거지? 거대한 게 안 찍혀 있는 걸 포함하고 있대. 맞는 말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A가 실제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 1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4까지가 이 작은 범위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잖아. 여기는 뻥 뚫어져 있잖아. 어차피 포함을 안 해. 어차피 포함을 안 하든 포함을 하든 어차피 여기 바깥쪽에 점 찍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같아져도 이 포함 관계는 무조건 성립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안쪽에 들어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무조건 성립하는 거라고.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가 붙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었지. 아까 전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한마디로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돼. 이게 여기는, 이 공간은. 됐지? 이 공간은 어떻게 돼? 등호가 붙을 수 있다 없다. 큰 쪽에 점이 찍혀 있지. 큰 쪽. 더 넓은 범위인 쪽에 점이 찍혀 있잖아. 대충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넓은 범위에 점이 찍혀 있으면 애초에 얘네 둘이 같아져도 어차피 작은 얘는 얘를 포함하든 안 하든 어차피 더 큰 얘가 포함을 해주고 있으니까 얘가 더 작은 범위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에 뻥 뚫려져 있고 여기에 채워져 있었으면 이거는 같아지면 안 됐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더 큰 쪽이 뻥 뚫어져 있으면 얘 포함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 얘는 지금 얘 포함하겠다는 뜻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같아져 버리면 또 얘는 뻥 뚫어져 있어. 얘는 포함을 안 하는데 얘는 포함하는 범위가 생겨버리면 포함 관계가 얘 하나 때문에 안 생겨버리잖아. 생기지가 못하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채워져 있는 상황, 여기는 지금 뻥 뚫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게 채워져 있으면 무조건 등호 성립한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지? 영혼을 갈아 넣는 중이다. 이거랑 이거 둘이 따로따로 성립해야 돼? 둘 다 성립해야 돼? 둘 다 동시에 성립해야 돼? 하나만 성립해도 돼? 응? 얘랑 요게 또 문제구나. 괜찮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요. 자, 이럴 때마다 내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봐봐. 자,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역으로 이 그림만 그려지겠지? 만약에 이것만 성립한다고 하면 이 그림만 그려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 네? 여기까지 성립을 해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안에 들어있고 여기서도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 연출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도 성립해야 되고 얘도 성립해야 된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 외우는 거 절대 없어. 여기 지금 외우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외우라고 시키는 건 단 한 개도 없어. 여러분들이 너무 못하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주잖아. 둘 다 점 찍혀 있으면 등호 붙여라. 나 이렇게 가르친 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하는 거야. 내가 이건 절대 외우게 안 시키거든. 둘 다 점 찍혀 있으면 등호 붙여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애초에.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지. 근데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줄 거야. 내가 포기 안 해. 그러면 계속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앞으로 한번 또 가보자. 알겠지? 여기에서 그러면 얘하고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 그랬지? 조건이. 여기서도 이게 문제인데,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얘지. 얘는 지금 A축이야. 알겠어? A 값의 범위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와 누구?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이 안쪽일까? 이 바깥쪽일까? 이 바깥쪽일까? 삼지선다로 줄게.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이겠지. 이건 돼? 되지? 자, 여기지? 겹치는 거? 이 겹치는 게 뭐야? 교집합이에요, 여러분. 교집합. 알겠습니까? 교집합이야, 심지어.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과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에 겹치는 부분을 찾아라. 뭘 찾아라? 교집합을 찾아라. 교집합이 겹치는 부분. 여기를 찾으라고 했던 거. 공수원에서부터 계속 여러분 보고 찾으라고 했던 이런 부분. 겹치는 부분. 알겠지? 이게 교집합이었던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서 적어주면 단 하나의 답이 된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은 얼마다? 가장 작은 값은 4다. 이렇게. 됐지? 별거 아닐 줄 알았어. 여러분, 이건 진짜 돼야 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해보자. 여러분, 항상 공부는 있잖아.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공부는 항상 아는 걸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아는 것도 해야지 당연히 정리하는 건데, 그러니까 70%는 모르는 걸 해야 돼. 30%는 아는 걸 공부하고. 알겠지? 아는 것만 주구장창 계산 연습 아무리 해봤자 실력이 느는 그 효율이 안 나와. 알겠지? 모르는 거일수록 피하면 안 되고 모르는 거일수록 더 해야 돼. 더 하려고 팔려고 해야 돼. 될 때까지 판단하는 마음으로. 알겠지? 그래서 지금 파보자고. 521번. 항상 그래. 퍼센트가 애초에 그렇게 잡아놔. 30%는 아는 거, 연습한다 생각하고, 얘가 이 뭔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 같은 거, 공식 쓰는 걸 연습한다 생각하고, 30%는 아는 거라 돼. 70%는 모르는 걸 하셔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 521번. 될 때까지. 완벽하게 될 때까지. 모의고사에서도 중요하다 이거. 수능 봐야 되잖아, 수능.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렇게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Q, P 딱 이렇게 적어놓고 일단은. 선생님 결론을 먼저 적을 수는 있긴 한데, 정방향이 뭐가 될 때 필요 조건? X. 거짓일 때가 필요 조건이지. 그지? 역방향이 참일 때가 필요 조건이다.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데, 이거를 다시 쓰면, 우리가 아는 형태로 쓰면 P 두 줄 화살표 Q. 이게 맞다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적으면은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때 실제로 썼던 방법 알지? 그것대로 하면은 화살표를 받는 쪽이 필요 조건인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치? 내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썼던 방법이고, 이게 원래는 정석이고, 그치? 여기서 필요 조건 이거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줬고,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이게 문제잖아. P면 Q이다가 참이란 소리나 나 그냥 힘도 안 줬는데 그냥 썼을 뿐인데 왜? P가 어디에? Q에 포함이 된다. 또 이 소리잖아. 또 해야 돼. 알겠지? 또 해야 돼. 수직선 그려. 될 때까지. P가 Q에 포함이 된다. 한마디로 이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이 된다. 이런 소리잖아. 됐지?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거부터 적자. 아무거나. A-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기 있죠? 그러면 얘 어디 있어?
바깥쪽에 여기 점 마이너스 3 작은 거, 그 다음에 큰 거 동글뱅이 3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 거라고. 됐지? 그림 그릴 수 있지? 요 그림 그릴 수 있잖아. 요 그림 그려가지고 요쪽이랑 요쪽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된다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위한 여기에서의 A값 범위와 여기에서의 A값 범위를 여러분들이 표현만 하면 된다. 표현만. 알겠지? 뭐 계속 해봐야 돼 이거. 표현은 안 돼. 마이너스 3이 일단 어떻다? A-1보다 작다. 그 다음에 1이 어떻다? 3-2a보다 작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등호. 이게 문제잖아. 등호가 문제잖아, 여러분. 이게 지금 어때? 바깥쪽에는 점이 있고 안쪽에는 뻥 뚫려 있지? 바깥쪽에 점이 있을 때 등호 붙여. 알겠지? 그냥 이제는 안 돼. 이 공수 원에선 내가 이거 계속 설명을 했지. 근데 이제는 그냥 해. 점이 바깥쪽에 있잖아. 점이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안쪽에 뻥 뚫려 있는 상황이면 등호 붙여. 알겠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붙여야지. 됐습니까? 바깥쪽에 있는 게 뻥 뚫려 있고 안쪽에 있는 게 점이 찍혀 있을 때는 등호는 씌우지 마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 그냥. 알지? 자 정리. 바깥쪽에 있는 게 점 찍혀 있고 안쪽에 있는 것도 점 찍혀 있으면 등호 붙여라. 됐지? 바깥쪽에 있는 것도 뻥 뚫려 있고 안쪽에 있는 것도 뻥 뚫려 있으면 등호 붙여라. 됐지? 바깥쪽에 있는 게 점 찍혀 있고 안쪽에 있는 게 뻥 뚫려 있으면 등호 붙여라. 그렇지? 바깥쪽에 있는 게 뻥 뚫려 있고 안쪽에 있는 게 점 찍혀 있으면 등호 붙이지 마라. 됐어?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쩌냐?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계속 똑같은 설명만 계속 할 텐데 어차피 선생님이 그지 어쩔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맞출 수 있게 해줄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등호가 붙여졌네. 오케이? 그러면 A가 넘겨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이쪽은 2A를 반대로 넘겨서 1을 반대로 넘기면 2보다 작다. 즉 A는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겠다. 그치? 여기서 이제 얘랑 합쳐야 돼? 겹치는 범위를 구해야 돼? 교집합을 구해야 돼? 합집합을 구해야 돼? 뭐라 그랬어? 교집합.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말을 물어보는 거야. 교집합을 구해야 돼? 합집합을 구해야 돼? 똑같은 말. 동시에 만족해야 돼? 따로따로 만족해도 돼? 또는으로 만족해도 돼? 아니면 동시에 만족해야 돼? 똑같은 질문이지? 동시에지. 똑같은 질문이야. 교집합이 뭐라 그래서? 동시에. 합집합이 뭐라 그래서? 또는. 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야. 동치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응? 얘랑 동시에 만족을 해야지. 동시에 만족한다는 뜻은 뭘 구해라? 교집합을 구해라.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어이 교집합 겹치는 부분 어디다? 이 부분 겹치는 부분 맞죠? 겹치는 부분 맞죠? 이제는 겹치는 부분이란 것도 이제 납득을 잘 못하는 학생이 공수원 가르칠 때 있었거든. 그래서 겹치는 부분 맞지? 자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그냥 써주시면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그랬지. 이렇게 합쳐서 적으면은 됩니다. 이게 답이야. A가 뭐지? X가 아니라 A지. 됐지? 자 이렇게 진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차라리 물어봐. 이렇게 해서 자 어쨌든 이 지금 몇 번이지? 아직 할 수 있겠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명제 증명을 봅시다. 자 우리가 대우 앞에서 배웠지? 대우 그래서 미리 예고했듯이 대우를 배울 때 이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성립을 하면 not Q면 not P이다도 참이다. 이 관계가 바로 대우 관계라고 했잖아. 그지? 우리가 이 대우 관계를 잘 사용을 하면 아주 좋다 이거야. 얘를 원래 명제를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리값을 같이 한다 그랬지. 대우 명제랑 얘를 만든 다음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이면
얘가 만약에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거짓. 이렇게 말했잖아. 그지? 그거 자체를 어떤 정리를 증명하는 데 쓰겠다라는 게 바로 이 명제 증명에서 대우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이야. 알겠니? 대우법. 정말 쉽지? 이름이. 대우를 증명해서 원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라고 해서 대우법이야. 자, 대표적으로 대우법을 많이 쓰는 문제는 뭐냐면 x 플러스 2가 0이 아니고 0이 아니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 아니라 요거. 이 문장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할 수는 있겠지만 할 수 있다고 나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당연히 얘를 뭘로 바꿔서 판단하는 게 좋다? 대우 명제로 판단해서 바꿔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다 이거야. 얘로 지금 얘를 부정해서 놨지? 그 다음에 이면 얘를 부정하면 뭐야? 당연히 이거지? 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다 이거야. 자, 참이니 거짓이니? 너무나 참이지? 여기에서 뭐 나와? 중근 마이너스 2. 여기서 뭐 나와? 마이너스 2.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서로 같다. 서로 같다. 그치? 자, 그래서 그냥 얘네 둘이 같은 뜻이야. 이쪽도 참이고 이쪽도 참이고 필요 충분 조건.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할 때 쓴다 이거야. 위에 파란색 글씨가 참임을 증명하고 싶은데 쉽지 않을 때, 더 쉽지 않을 때 그걸 대우로 바꿔가지고 그걸 참임을 보인다. 이게 바로 대우법이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자, 넘어가서 그 예제 문제에 있는 것만 솔직히 한번 보자. 이거 막 그렇게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고 귀료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귀료법은 할까 말까 뭐 해봤자 나중에 할 때 다시 까먹을 것 같은데 참 이 귀료법을 많이 사용을 했어. 대학교 때 너무 많이 사용했어. 자, 지금 이 예제 1번은 이런 문장이지?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대우법은 여러분 좀 잘할 수 있도록 익히자. 많이 나오니까. 이걸 사용해서 증명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자, 자연수 얘기에 대하여까지는 그냥 서술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기까지는. 뒤에 쪽에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홀수이면 요게 하나의 서술어 문장이지. 그 다음에 a하고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내가 정리를 해줄게. 이게 무슨 말이야?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A, B 모두 짝수이다도 의미하고 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A만 짝수이다도 의미하는 거고 이해되지? B만 짝수이다도 의미하는 거야. 됐습니까? 내가 이걸 왜 썼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뭐를 해야 돼? 대우법으로 얘를 증명해야 되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대우법을 사용해서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대우로 바꿔야겠지. 얘를 대우로 바꾸려면 일단은 서술어를 명확하게 조건을 명확하게 나눠놔야 돼. 얘가 하나의 조건 P지. 소문자 P. 얘가 하나의 조건.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면 뒤에 있는 이 긴 문장이 뭐야?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라는 이 문장이 조건 Q인 거지. 됐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대우로 바꾸면 뭐야? 앞에 있는 건 그냥 대전제야. 이건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대전제라고 불러 이런 걸. 대전제. 말 그대로 큰 전제, 가정이라는 의미야. 저거는 바꾸면 안 돼. 무조건 그 다음에 부정이 안 되는 무조건 성립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바꾸면 안 되고 이 뒤에 있는 것만 바꿔. 뒤에 있는 걸 어떻게 바꿔? 얘를 뒤에 있는 걸 앞에다가 부정해서 쓰면 되지. 맞지? 얘를 부정할 거야 이제. 그게 문제잖아. 얘를 부정하면 뭘까? 이 문장만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근데 아래쪽에 봐봐. 이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라는 문장이 의미하는 것 이 세 가지야. 말 그대로. A, B 모두 짝수이거나 A만 짝수이거나 B만 짝수이다가 이거 전체야. 그냥 이 문장의 전체 경우의 수. 그래서 요게 부정이 되면 뭐가 될까? 이제 남은 거 하나 남았잖아. 뭐야? A, B 모두 홀수이다. 얘 하나 남은 거지 경우가.
맞아?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라라고 하면 이 하얀색 글씨가 뭐다?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의 모든 경우잖아. 세 가지가. 그러면 전체 경우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부정해라라고 하면 반대, 여집합을 찾으면 되지. 그 반대, 컴플리멘트가 뭐야? 모두 홀수인 거겠지?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부정해서 쓰면 뭐가 된다? A, B 모두 무슨 수? 홀수이면 어찌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서술로만 부정한다 그랬지?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그대로고 뒤에 홀수이면을 홀수이다를 부정하면 자 앞에서 말해서 홀수이다를 부정하면 홀수가 아니다 알겠지? 근데 어차피 홀수가 아니면 뭐겠니? 짝수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 과정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짝수 맞지. 근데 홀수가 아니다를 먼저 생각하고 홀수가 아니면 짝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짝수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장이 바로 뭐? 위의 문장의 무슨 명제? 대우명제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판단해볼까? 얘가 참이면 위에도 참이고 밑에가 거짓이면 위에도 거짓이야. 그러면 증명 한번 해보자. A, B가 모두 홀수래. 그러면 홀수를 어떤 홀수를 따져보는지 모르니까 임의의 홀수라고 해보고 A를 갖다가 2K-1 이런 표현 처음 보지 얘들아. 얘가 홀수, 모든 홀수를 다 의미하는 식이야. 알겠지? 이제부터 이렇게 쓰면 돼. 짝수는 뭐라고 쓰면 돼? 짝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2의 배수거든. 동치야 얘네도. 짝수는 다시 말해서 2의 배수를 말해. 2의 배수 중에서 짝수 아닌 거 있어? 짝수 중에서 2의 배수 아닌 거 있어? 없지. 둘 다 없잖아. 그러니까 둘 다 완전히 같은 거야.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은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돼? 자, 그러니까 짝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한다? 2K라고 표현하고 K는 자연수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있어서 어떤 홀수다 짝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면 걔네들을 일반적인 식으로 정리해서 2K 짝수는 2K 2의 배수니까 2K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짝수에서 1 빼면 2에서 1 빼면 얼마야? 1이잖아. 거기로부터 모든 홀수가 다 시작이 되지. 2에서 1 빼면 1 그 다음 짝수 4에서 1 빼면 3 6에서 1 빼면 5 8에서 1 빼면 7 이렇게 되잖아. 1, 4, 5, 7 연속된 홀수지. 되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짝수에서 얼마 빼면 홀수가 된다? 1만 빼면 홀수가 된다. 알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돼. K는 내가 놨으니까 문제에서 K라고 안 줬잖아. K는 자연수 이렇게 써놓으면 완벽한 형태가 되는 거야. 진짜로 여러분들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됐어. 아 그러면 A는 2K-1이고 B는 또 뭘로 할까 얘들아? A, B, C, D, E, F, G, H, I, J, K, L, L 좀 그런데 R로 할까? 2R 마이너스 1 그냥 얘 착 붙잖아. 그치? 써주기. 그래서 R은 또 뭐다? 자연수다. 둘 다 홀수라 그랬으니까 임의의 홀수의 형태로 이렇게 A와 B를 표현한 거야. 이렇게 놓으면 얘네들은 곧 죽어도 홀수겠지.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A와 B를 뭐해서 제곱을 해서 더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더하라는 뜻 아니야? 일단 써볼게. 2K-1의 제곱 써봐. 2R-1의 제곱 됐지?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 전개해보자. 그냥 쑥 정리해 하지 말고 그냥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4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1 됐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제? 내가 얘를 뭘로 보이고 싶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모임을 보이고 싶었습니까? 짝수임을 보이고 싶었지. 맞아? 그럼 얘가 짝수의 형태가 되도록 정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2의 배수 형태가 되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거야. 2의 배수 형태가 되면 되지 않냐. 알겠어? 얘가 짝수임을 보이고 싶으면. 알겠어? 그러면 2의 배수 형태는 무엇이냐? 2 곱하기
누군가가 곱해진 형태. 맞지? 2 곱하기 누군가. 어차피 여기 들어오는 게 자연수기만 하면 그냥 2의 배수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꼴로 나타내고 싶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얘를 갖다가 뭘로 정리해 줄지가 바로 떠올라지겠지. 자, 2로 묶어주자. 인수분해 하는 거야. 2로 바깥쪽으로 분배 법칙 써서 묶어버리면 자, 이쪽에서 4K제곱, 4R제곱, 4K, 4R,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잖아. 다 2의 배수지. 다 뭐를 묶을 수 있어? 2로 묶어버릴 수가 있어. 맞지? 자, 그러면 얘를 2로 묶으면 2K제곱. 정리해 줄라? 여기에서 2로 묶으면 2R제곱. 2차부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정리를 하자는 거. 자, 1 더하기 1에서 2 됐으니까 2를 2로 묶으면 얼마? 1. 이렇게 쓰는 얘기죠. 여기 있는 게 뭐든지 간에 여기 있는 게 뭐든지 간에 어쨌든 자연수일 거 아니니. 맞지?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고 1 더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자연수일 테니까 어차피 여기다가 자연수에다 2 곱하면 무조건 뭐 된다? 짝수가 된다. 이게 짝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 얘가 짝수라는 거는 안 보여주나요? 안 보여. 왜?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짝수는 뭐? 2의 배수라고 그랬잖아. 2의 배수가 짝수라고 그랬잖아. 짝수가 2의 배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둘이 같은 거잖아. 동치잖아. 그럼 나는 짝수를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짝수가 무슨 뭐기 때문에 2의 배수기 때문에 2의 배수인 것만 보이면 짝수이니 자동으로 보여지는 거야. 알겠니? 알겠지? 증명이란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래서 뭘 이용해서 증명해서 지금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했잖아. 대우를 이용해서 지금 짝수라는 걸 보였잖아. 자,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정리해줘야지. 그래도 위의 명제도 뭐였다? 참이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바로 대우법. 아주 중요한. 이제부터 수학을 하면 있어서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야. 어떤 성질을 증명할 때 있어서 그 녀석의 대우를 적어준 다음에 그 대우를 증명함으로써 우리는 복잡한 성질을 얻어갈 수 있는 거야. 그걸 증명한 다음에 문제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거. 이제부터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우 명제, 대우법, 증명법을 좀 머릿속에 이런 게 있구나.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대우로 증명을 하면 원래 명제도 참임을 보일 수가 있구나. 이 정도만 좀 얻어가면 돼. 알겠지? 내가 1일 테스트에 이거 났네. 어떻게 해 이걸? 선생님들 하나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대우법도 많이 썼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귀류법을 그냥 주구장창 대학교 때 주구장창 썼어. 그냥 모든 성질과 정리를 증명할 때 이 귀류법을 빼면 그냥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거의 PTSD가 있거든. 여러분 이거는 내가 원하면은 그냥 할게. 그냥 보여주긴 하는데 여러분 이거 대우법보다 더 안 중요해. 알겠지?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가르쳐주긴 해. 내가 지금 안 가르쳐준 게 너무 어려운 거 안 가르쳐줬지? 넘어가자고 했지? 얘도 어려워. 근데 그냥 한 테니까 볼 사람만 봐.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이고 싶은 게 이거야. 루트 5가 무리수임을 보이고 싶은 거야. 진짜 어려워. 귀류법이. 말은 쉬워. 자, 귀류법이 하는 게 뭐냐면 귀류한다. 한자 뜻으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추석이나 어떤 설날이나 명절 때 어디로 가? 큰 집으로 가지. 그치? 그걸 이제 우리가 귀향한다 라고 하죠. 귀향한다. 귀향한다. 거기에서 귀자가 무슨 귀자? 이 귀가 아니라 돌아가다. 돌아가다는 뜻이야. 돌아간다. 돌아간다. 알겠지? 빼. 영어로 빼. 알겠지? 그래서 귀류법은 유자가 그냥 흐름을 되돌아간다는 뜻이야. 흐름을 되돌아간다. 흐름 유자. 그래서 흐름을 되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그냥 빼. 처음으로 돌아온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처음에는 부정을 먼저 해. 다짜고짜 그냥 부정을 해. 명제를. 내가 참임을 보이고 싶은 그 명제 있잖아. 첫 번째. 일단 부정해라. 일단 부정. 매우 좋은 단어. 일단 부정. 일단 부정하고 두 번째. 이게 어려운 이유는 딱히 여기에 방법이 없어. 그냥 여러 가지 성질을 알아봐. 내가 부정했을 때 얻는 어떤 성질들을 알아봐.
이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족법을 사용하기 실제로 어려운 거야. 빈칸 뚫기나 그런 걸로밖에 못 내. 알겠지? 여러 가지 성질을 알아본다. 진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어. 무슨 성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봐봐. 얘가 루트 5가 무리수이다잖아. 얘를 부정해봐. 뭐야? 그건 쉽지? 루트 5가 무리수이다를 부정하면 루트 5가 무리수가 아니다. 근데 무리수가 아니면 무슨 수? 유리수일 거 아니야? 배웠어. 실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맞잖아.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야. 맞아. 중3 때 배웠는데. 자, 루트 5가 유리수이다 그러면 부정한 거지 지금. 부정했어. 부정했어.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아까 전에 짝수이면 2k고 홀수이면 2k-1로 적으라고 했던 것처럼 유리수이다가 뭔가 나왔을 때 내가 해볼 만한 거는 그 유리수의 정의를 그대로 적어보는 거거든. 유리수의 정의가 뭔지 아니에요,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유리수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표현이 가능한 수? 어차피 특강 전이니까. 이건 솔직히 알아야 돼. 고등학생이잖아, 그치? 2학년 때 배웠던 거, 중학교 2학년. 분수 표현이 가능한 수야. 허접하게 말하면 분수 표현이 가능한 수. 허접하게 말하면 허접한 정의.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 표현이 가능한 수. 무리수의 정의는 분수 표현이 불가능한 수.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대인 뜻이야, 얘네들이. 됐지? 근데 허접하게 분수 표현이 가능한 수, 불가능한 수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분수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P분의 Q 해놓고 P는 의미 아닌 정수. 아니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0이 아닌 0이 아닌 정수. 의미 아니냐 의미 아니냐 아니라 0이 아닌 정수. Q는 그냥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만 완벽한 표현이 되는 거야. 유리수의 정의 그 자체야. 알겠지? 무리수는 이런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 반대로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루트 5가 들어보면 진짜 신기하거든? 내 눈을 믿지를 못하겠거든? 봐봐. 진짜 신기하게도 내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성질을 알아본 결과 뭐가 발견이 되냐면 모순이 발견이 돼. 모순이 발견이 돼. 자, 그냥 들으라고 그랬어. 잘하지 않을 때. 이해 안 해도 돼. 모순이 나오면 다시 얘가 틀렸다는 거 아니야. 내가 부정을 했더니 이러한 성질들을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 모순이 나왔다는 건 누가 틀렸다는 얘기야? 가정이 틀렸다는 얘기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순이 나오잖아? 뭐 한다? 귀유한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래 명제가 뭐였다? 내가 부정한 게 거짓이었으니까 모순이 나왔으니까 원래 명제가 뭐다? 참이다. 아주 신기한 방법이야. 우리 P를 부정하면 P가 만약에 P 명제가 참인데 P를 부정해서 not P라고 쓰면 무조건 거짓이었지. 맞지? 그럼 내가 만약에 P가 거짓임을 보이면 뭐야? P가 참인 거잖아. 이런 방법이 귀율법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가 거짓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 어떤 성질들을 마구마구 꺼내면서 거기에서 발레를 찾아내야 되잖아. 그 발레를 찾아낸다는 뜻이 바로 모순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떤 발레가 존재할까? 어떤 모순이 존재할까? 한번 봐봐. 금방 증명해. 요 양변을 제곱을 하면 5는 P제곱분의 Q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이 상태에서 P제곱을 양변에 곱해. Q제곱은 5P제곱 된단 말이야. 맞지?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2가 곱해진 게 짝수라 그랬어. 그러면 이 녀석은 5가 곱해졌어. 자연수에 5가 곱해졌지. 5가 곱해졌다는 건 얘는 무슨 배수? 얘는 무조건 무슨 배수? 죽었다 깨너도 P에 들어가는 건 어차피 정수들이니까 무조건 5의 배수야. 얘 무조건 5의 배수. 오른쪽이 5의 배수면 왼쪽도 보겠어. 5의 배수겠지. Q가 5의 배수가 된다. 아주 중요하다. Q가 5의 배수가 되네. 결론적으로 Q가 5의 배수. Q제곱이 5의 배수인데 Q제곱이 5의 배수는 어차피 Q제곱이 뭘 포함하고 있어? 5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잖아. 쉬는 시간 끝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뭔가를 제곱을 했을 때 5가 있었다는 소리는 내가 정수를 제곱했는데 5가 있었다는 소리는 여기 원래부터 뭐가 있었다? 5가 하나는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Q가 15야. 15를 제곱하면 P는 P래. Q의 제곱은 225잖아. 그지? 5가 여기에 들어있을 때 이쪽에도 5가 당연히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한 거야. Q의 제곱한 게 5의 배수가 들어있으면 5가 하나라도 Q의 제곱에 들어가 있으면 소인수로 그 5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Q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원래부터. 그래서 Q 또한 뭐다? 5의 배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나는 Q가 5 썼어. 안 썼으니까 K Q가 5K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는 거야. 또 얘가 뭔데? 5의 배수잖아. 5의 배수를 내가 또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준 거거든. 됐지?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또 제곱을 하면 25K 제곱이지. 다시 왜 제곱해? 여기다가 넣어보려고. 됐습니까? 자, 요거를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25K 제곱은 5P 제곱. 자, 요렇게 돼서 양변 5로 나눠주면은 5K 제곱은 P 제곱. 그냥 뭐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P 제곱은 5K 제곱인데 여기서 5K 제곱이 또 뭐야? 5의 배수지. 미치겠네. 그치? 미치겠어. 자, 여기서 P의 제곱이 또 뭐야? 뭐가 됐어? 5의 배수가 됐어. 됐습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항상 우리가 유리수를 나타낼 때는 분수 표현이 가능한 수를 나타낼 때는 여기서 분모 분자가 무조건 분모 분자 PQ 이렇게 보지 말고 분모 분자가 항상 기하 분수가 된 상태를 나타내. 유리수를 항상 나타낼 때 이건 약속이야. 유리수를 임의의 유리수를 나타낼 때는 P는 0이 아닌 정수, 분모는 0이 아닌 정수여야 되고 분자는 그냥 정수여야 되는데 이 둘이 완벽하게 약분이 다 된 상태로 기약분수 형태여야 한다. 즉 둘이 서로 소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지. P는 Q와 서로 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지.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는 뜻으로서 기약분수이다 또는 이렇게. 됐지? 그런데 P의 제곱이 5의 배수가 나왔어. 한마디로 P는 5의 배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 P는 5의 배수라는 뜻은 P는 5 뭘로 할까? L? 이번엔 L 쓸까? 자 이렇게 나타내면 무슨 뜻이야? 지금 P분의 Q가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뜻이야. 5L분의 5 뭐였어? K였지. 맞아? Q가 5K였잖아 여기에서. 그래서 5L분의 5K 이렇게 나오면은 이 분모와 분자가 지금 현재 기약분수니 아니지. 더 약분이 되지. 임의의 내가 유리수를 나타낼 땐 반드시 분모 분자가 기약분수여야 된다. 분모 분자가 서로 소여야 된다. 이런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 유리수를 나타내기 위한 조건에 위반되는 거야. 위반된다. 이걸 우리는 수학에서는 전문용어로 실제로 쓰는 거야. 모순된다 라고 표현을 해. 알겠지? 그래서 세 번째 뭘 보였어? 모순이 됨을 보였지. 이걸 기호로 쓰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몰라도 돼.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써. 번개 표시, 번개 표시. 모순된다 이거야. 여기에서 모순됨이 보여지면은 이제 다시 뭐한다? 귀류한다. 내가 지금 보인 명제가 거짓임을 보였잖아. 모순임을 보였잖아. 그지? 부정을 거짓임을 보였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누가?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귀류법이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가 원래 명제지. 루트 5가 무리수이다. 얘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안 돼도 상관없어. 이런 게 있다는 거 오늘 한번 배우고 지나가면 돼. 알겠지?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오늘 좀 쉬었다가 지금부터 10분 쉬고 그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다. 이제 절반 남았네. 절반도 안 남았다. 소영이 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이따가 한번 가볼게요.